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은퇴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매일 싸우게 될까요? 자식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혼은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도 성장했고 직장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웃집 영수 씨 이야기를 통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황혼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깨달음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뜻밖의 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웃집 영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퇴식 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이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야지.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를 보며 아내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 후 3개월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 낭비가 심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냉장고 정리 방법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빨래 널어놓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왜 집안일마다 간섭이에요? 그러자 영수 씨도 화가 났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날 이후 작은 말다툼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냉장고가 문제였을까요? 설거지가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은퇴 전 영수 씨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단점도 적당히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습관이 거슬렸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직장을 떠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역할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했고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예전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듣지 않으면 답답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며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매일 아내랑 싸워. 또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이 보여. 그때 영수 씨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진 걸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물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도 세상이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배우자와 싸우는 이유는 배우자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역할을 배우자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영수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초라해진 것 같은 기분에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유는 돈 때문일까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문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수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절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영수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자 다시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거슬렸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조금 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그 말이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나를 가르치려고 해. 아내도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한테 잔소리만 하는 사람인가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 씨는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놀랍게도 그 생각은 하루 이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는 곧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오늘 아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던 중 오래전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생활고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 아이들 교육 문제로 크게 싸웠던 날, 장인어른 병원비 문제로 서운했던 기억, 3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작더미 속에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재의 갈등은 과거의 상처를 깨우는 방아쇠에 불과합니다. 영수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괴롭습니까?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낙엽은 이미 나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낙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불평한다면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영수 씨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상처를 매일 꺼내어 다시 아파합니다. 상대는 잊어버렸는데 나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입장에서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은 직장에 나가 있었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아내 역시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도 상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당신 은퇴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영수 씨는 아내를 적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같은 배를 탄 사람처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황혼이혼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견디기 힘든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상처가 문제인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해결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영수 씨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영수 씨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낯선 사람들에게는 참 친절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에 가면 직원에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한 얼굴을 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불만을 더 자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왜 집에서는 안 되는 걸까? 사실 이것은 영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겪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커지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상대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수 씨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저렇게 쉬지를 못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꼼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행동도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합니다. 좋아할 때는 장점으로 보이고 미워질 때는 단점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참외예요. 그런데 영수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무 크게 잘랐네. 아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습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움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는 습관,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보는 습관. 영수 씨는 그날 밤 우연히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혈압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늙고 있구나. 나만 나이 드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여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새우던 모습, 자신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던 모습, 부모님 병간호를 하던 모습. 생각해보니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영수 씨는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워질까요?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기 전까지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아내의 흠만 보았습니다. 밥이 짜다, 말이 많다, 잔소리가 심하다, 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게 된 노인은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밥 먹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건강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싫어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님은 이야기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없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주지 않는 것, 아내의 부족한 점, 아내의 단점,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해준 것들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을 놓치기도 합니다. 몇 주 후 영수 씨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평범한 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 준비, 집안 정리, 건강 걱정, 사소한 배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자신이 먼저 상대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운 점을 찾으면 원수가 되고 고마운 점을 찾으면 은인이 된다. 배우자는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가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영수 씨는 조금씩 그 사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짜 깨달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아직도 젊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도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친구들 역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빈자리를 아내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랬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말을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외로웠습니다. 그 사실을 영수 씨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스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누구를 가장 많이 바꾸려고 했습니까? 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내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영수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물을 보십시오. 물은 고요하면 모든 것을 비춥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상대의 잘못만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신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스님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곧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했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죠?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늘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다른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내의 말을 듣기보다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하기보다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공감하기보다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영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수행은 배우자입니다.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한 번 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경전을 1000번 읽는 것보다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장 큰 수행입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있으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릅니다. 매일 부딪힙니다.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영수 씨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하기, 하루에 한 번 고맙다고 말하기, 상대의 말을 끊지 않기,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기.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웃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맞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이 더 좋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녀가 더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수 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깨달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노년 부부가 고민하는 질문. 정말 이혼하면 행복해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도 예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는 이미 여러 번 상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삶,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삶. 생각만 해도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수 씨는 진지하게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이혼하면 좋은 점. 그리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잔소리가 없음, 자유, 스트레스 감소, 몇 가지가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면 잃는 것. 그 순간 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챙겨줄 사람, 함께 밥 먹을 사람, 말없이 앉아 있어도 되는 사람, 오랜 추억, 익숙함, 정,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늙어온 시간. 영수 씨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이상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 때문에 결혼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사랑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함께 견뎌온 세월입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 황혼이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는구나. 답답한 결혼 생활 끝내고 행복하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영수야,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영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친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 정말 자유로웠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집에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더라. 그날 처음 울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오더라. 젊을 때 외로움하고는 달라. 노년의 외로움은 몸까지 무겁게 만들어. 그 말을 들은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각한 폭력이나 학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현재의 불편함만 보고 미래를 상상합니다. 외로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현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또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이혼하면 행복해질까요?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차를 따르더니 물었습니다. 영수 씨, 만약 지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수 씨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그 질문은 영수 씨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배우자만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존심, 고집, 인정받고 싶은 욕심, 서운함, 집착, 그런 것들이 괴로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를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집을 옮기고, 사람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대로라면 괴로움도 따라갑니다.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 맞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젊은 시절에도 비슷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싫었습니다. 부서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서를 옮겨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는 동네가 불만이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국 문제의 일부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절에서 내려오는 길, 영수 씨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 나무였습니다.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런데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모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된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스님은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먼 곳에서 찾는다. 그러나 행복은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다.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 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혼하면 행복해질까?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평안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했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갔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도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영수 씨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은 여전했습니다. 꼼꼼한 것도 여전했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도 여전했습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영수 씨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수 씨는 늘 상대를 평가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수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늙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도 외로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영수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뜨거운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보니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아내가 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스승이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제 고집도 몰랐을 겁니다. 제 자존심도 몰랐을 겁니다. 제 욕심도 몰랐을 겁니다. 저를 가장 많이 비춰준 사람이 결국 아내였습니다. 그 말을 하며 영수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행복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 자신을 배우게 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 가장 많이 실망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벌기 위해 바빴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를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것을 배우기 위한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인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영수 씨는 한참 동안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뿐이구나. 돈도 남겨두고 갑니다.
집도 남겨두고 갑니다. 직함도 남겨두고 갑니다. 하지만 사람과 나눈 마음은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매일 다투고 계십니까? 혹시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만은 꼭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정말 배우자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 상처인가? 지금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정말 상대인가? 아니면 내 기대와 집착인가? 그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미움보다 이해를 남기고, 원망보다 감사를 남기고, 고집보다 평안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년일 것입니다. 오늘 집에 계신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름도 늘었을 것입니다. 머리도 휘어졌을 것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긴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은 말합니다. 배우자는 원수가 아니라 인생이 보내준 마지막 스승이다. 그 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집 영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수 씨가 느꼈던 외로움, 영수 씨가 품었던 서운함, 영수 씨가 고민했던 황혼이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옵니다. 돈보다 사람, 건강보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늘 배우자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중년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결국 사람만 남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 함께 TV를 보는 사람, 함께 병원을 가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사람도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원망하는 사람도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또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가 옳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더 사랑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것은 승패가 아닙니다. 따뜻했던 말 한마디, 고마웠던 순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기억,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아쉬움, 그런 것들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건강 챙겨,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어쩌면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감사하려는 마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마음,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미움보다 이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움보다 따뜻함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